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네요. 무서운 날입니다. 자,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란과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진정되기는커녕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죠. 물론 뭐 저희가 어저께 성일관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마무리에 다다를수록 전쟁이 조금 진정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더 격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뭔가 끝나가는 수순인 건지 아니면은 여전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이란 쪽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고 이게 무슨 속내인지를 더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참 하루하루가 전쟁 얘기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좀 더 휘청이게 되죠.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96달러 선 그리고 브렌트 기준으로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유가의 급등이 나타난 건 이란 쪽에서 어제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직접 나오진 않았고요. 그 국영방송을 통한 성명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 지도자였던 그 순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 이야기 그러면서 국제유가의 급등이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란 쪽에서는 엄청난 강경 대응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안보 책임자는 미국이 후회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통항의 선별적인 허용, 길에 설치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있긴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길의 설치액이 그리고 미국이 관련한 선박을 지금 대응을 했다. 지금 다 뭐 폭탄을 던져서 몰살시켰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뢰가 또 엄청나게 수천 개가 된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게 언제 끝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도 되는 건가? 물론 지금 방금 뭐 진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미시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죠. 근데 뭐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관련한 발언을 하기 위한 연설은 아니고요. 어제처럼 켄터키주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목적의 연설 가운데 서두에 전쟁 관련한 발언을 합니다. 근데 전쟁 관련한 발언은 어제 오늘 비슷합니다. 곧 끝난다. 계속 곧 끝난다라는 얘기를 며칠째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했었어야 했던 일을 우리가 너무 늦게나마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의 뭐 승리라는 단어를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 승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우가 1.56%, 나스닥이 1.78%, S&P 500이 1.52%,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지금 맵을 잠시 후 저희가 또 명석님과 함께 보겠지만 에너지, 유틸리티, 일부 필수 소비재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팔란티어가 팔로알토와 함께 1%대 강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뭐 오라클을 비롯한 종목들도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쪽에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3%대 하락,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은 모두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인텔도 5%,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4%,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도 각각 1%대 하락, 그리고 어제 또 상승을 했었던 테슬라의 주가도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의 가장 큰 악재는 역시나 계속해서 유가의 향방을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유가가 90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해서 또 WTI 기준으로 지난번처럼 1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뭐 밤사이 있었던 속보 내용들은 대부분이 지금 이란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과 또 미국과 관련한 우리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셈법이 복잡해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강경 첫 연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연설을 직접 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뭐 단순하게 생각한 건가 싶기도 한데 지금 사망서까지 빚어질 정도로 차기 최고 지도자로 지금 정해졌는데도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부상을 좀 입었다.
얼굴에 좀 뭐 상처, 또 팔이나 뭐 다리에 있어서 부상이 좀 있어서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면은 더 국민적인 동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압박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이란, 그리고 사실 미국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란은 다른 그 산유국들의 에너지 관련한 시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마치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빨리 좀 협상이라든지 뭔가 종전과 휴전에 관련한 적극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시장이 조금은 진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단어 선택이 아침부터 참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밤새 있었던 내용들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고려대학교 중동 이슬람센터의 김덕일 연구위원과 함께 중동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전쟁 관련한 단어 사용하는 거 제가 참 못하죠. 이게 저도 전쟁 관련한 보도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사실 거의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너른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마음이 참 무겁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빠질 거니까요. 또 밤사이 뭐 중국 관련해서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관세부가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도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셨죠? 예, 오늘 아침에 아니, 또 실적 발표도 있었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어가지고 앵커님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제가 전쟁 관련해서 단어 사용을 못해요. 뭐 격침, 뭐 누구를 죽여도 막 이런 얘기를 어렵죠. 단어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침부터 우리 서로 분위기가 이제 안 좋긴 하지만 서로 독려하는 그쵸. 그런 말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감 지수가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고 맵을 좀 바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다 알겠습니다. 빨개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배경은 트리거는 유가고요. 뭐 유가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WTI가 9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가 올라간 배경은 여러 개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전쟁 상황들 정리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즈타바가 등장해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오만 지역에 있는 그 오일 탱크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를 결국 또 찍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참 보기 싫었는데 다시 한번 브렌트유의 100달러를 또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금리가 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금리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려라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FOMC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지금 당장 내려라 라는 얘기를 SNS에 올렸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어떤 트리거는, 타코의 트리거는 유가라기보다는 금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금리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올 수가 없죠. 저렇게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시장의 가장 큰 두 개의 매크로 변수잖아요. 금리와 유가는. 둘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려다가 눌리고 이런 현상이 반복됐고 장 막판에는 더 빠지면서 더 밀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 히트맵도 거의 딱히 볼 게 없습니다. 팔란티어 정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세일즈포스 정도, 이 정도가 좀 올라왔고요. 에너지주 올라왔고, 유틸리티 올라왔고, 그리고 요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 좀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어도비와 그리고 울타뷰티
예, 맞을 거예요. 엘프뷰틴지 울타뷰틴지 두 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둘 다 지금 시간 외에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간 외에서도 울타뷰티네요. 네. 지금 8%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라클이 실적 발표하고 시장을 조금 구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유가의 힘에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안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붉은 빛이 가득하죠. 근데 그나마 파이어플라이라든지 크레토스, AV 이런 종목들은 이제 드론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전쟁에 조금은 그래도 영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좀 올라갔다.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지금은 계속 전쟁 얘기를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울타뷰티는 지금 8% 하락, 부진한 실적 발표로 어도비의 주가도 지금 7%대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밤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전쟁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기저에 깔려있는 그 사모금융 관련한 내용들도 시장에서는 일부 분명히 이거 전쟁 아니었으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텐데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전쟁 얘기는 뒤에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네. 간단하게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인터뷰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연결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예, 먼저. 그때 얘기를 해드릴 네. 거고요. 그 이외에 좀 시장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전쟁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사모신용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어요. 짓누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라는 이름은 조금 무겁죠. 모건 스탠리까지도 사모신용 펀드에 대해서 환매 제한을 걸었다. 최근에 블랙록이 등장하면서 거기서부터 조금 위기감이 있었는데 JP 모건이야 원래 그러고 있는 거 알고 있었고 근데 거기다가 모건 스탠리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진짜로 뭔가 위기가 있나? 라는 우려들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JP모건은 지난해 9월부터 270억 달러 규모의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었고 그 숫자가 생각보다 크네 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우린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좀 크네 라고 확인이 되면서 시장이 긴장을 좀 했습니다. 이 외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의 지금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인지 사모신용에 대한 익스포저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사모신용 노출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지금 금융회사들이 지금 위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은 사실 1차원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구나. 시장이 많이 놀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사실 이런 알려진 악재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어딘가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작년부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머 CEO가 계속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 밀리는 가운데 환매 요청이 쇄도를 하면서 이런 큰 IB들이 이 진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미리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쨌든 시장에 분명 악재지만 시장을 갑자기 깜짝 놀라게 할 돌발 악재, 예를 들면 전쟁급의 엄청 핵폭탄 악재급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뭐야 생각보다 심했네 이렇게 되면은 또 시장에 계속 더 큰 악재가 눈송이처럼 이렇게 계속 구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블랙록도 많이 밀렸고요. 블루아울 같은 경우에도 약세가 거듭되는 진짜 블루아울의 주가를 보고 있으면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세상이 진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계속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도이치뱅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300억 달러 규모의 사모대출 익스포저를 지적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제가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현재 직접적인 위험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다만
간접적인 신용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프트웨어 쪽에 나갔던 대출들이 계속 환매 요청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익스포저가 있느냐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미리 보고 그거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당연히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큰 위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금융사들이 지금 비상 프로그램들을 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시장에 계속되는 불안한 요소로 일단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밤사이에 지금 사실 전쟁 얘기보다는 당장 금리 인하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 뭐 인플레이션 계속 마음속으로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본인이 만들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당장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더 메시지가 더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불안한 마음, 예. 트럼프의 뭔가 예. 그 시체말로 쫄리는 마음. 예. 근데 그냥 뭐 타코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제가 기억하는 FOMC가 나오기도 전에 연준이 갑자기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했던 건 2020년도거든요. 그때 코로나 코로나 때. 예. 그때는 진짜 위기가 맞았잖아요. 그쵸. 돌아보면.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이 사모대출과 연계가 되면서 아 지금 시장이 정말 큰 위기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난 거죠. 작년에도 사실 네. FOMC 전에 금리 인하 바로 해야 된다, 이번 달에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계속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쵸. 우리가 전쟁 중에 유가 올라가는데 또 이런 발언하니까 그쵸, 맞아요. 또 뭐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무섭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랑 다른 건 그때는 그냥 파월 의장이 그냥 갑자기 열었고 파월 의장이 그냥 내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야 파월 빨리 열어 라고 압박을 하는 거니까 그때랑 상황은 확실히 다르긴 하죠.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금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3%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그 올라가는 트리거는 본인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실히 트럼프가 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에 그 전쟁에 대해서 트윗을 하나 올릴 때는 나 유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유가보다 이란을 막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후에 나올 텐데. 근데 그거 이후에 갑자기 저희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또 이 얘기가 터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대가 4시 5분이잖아요. 예, 오늘 새벽 4시 5분, 한국 시간으로 4시 5분이거든요. 이때 갑자기 이렇게 올렸다는 건 장 마감 1시간 직전에 또 이렇게 올렸다는 건 시장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시장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 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뭔가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큰 발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는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답답할 만도 해요. 이게 줄이 오른쪽으로 다 겹쳐졌습니다. 지금 올해 예정되어 있는 FOMC 그리고 내년 4월까지가 완전 이제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데 지금 90%가 넘는 건 4월까지. 다음 주고 4월까지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내년 4월까지로 높아졌어요. 네. 원래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전쟁 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컨센서스는 4월까지 동결이고 6월에 이제 연준 의장 바뀌면 그때 한번 시작하고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올해 2번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망치가 다 동결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모신용 문제가 있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신용에 대한 문제라는 건 금리가 높았을 때 터지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걸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일즈포스가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금리를 1.7%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근데 원래 S&P 기준으로 A 플러스의 신용도가 있으면 퍼센트가 원래 0.9% 정도가 맞대요. 근데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 이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해도 점점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발표됐던 뭐 지표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용 지표 하나 발표됐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또 얘기하는 게 제가 사실 뭐 오늘 시간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게 좀 긍정 회로를 좀 돌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AI거든요. AI로 인해서 고용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 구조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조금씩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가속화될지는 지금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많은 실업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실업자들이 이제 재편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더 활발해질 거고 그러면은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업자들이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는 물가가 안 오른다는 거예요. 실업자들이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냥 해도 된다라고 그러면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먼저 올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 여부를 우리가 모르고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작년부터 계속 우려를 했었던 워딩 자체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식시장에도 좋지 않다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부디 우리가 그 시나리오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또다시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건 금리 인하가 맞긴 하거든요. 불가피한 금리 인하가 맞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지는 거고. 네. 근데 그래서 만약에 AI가 결론적으로 이 전쟁을 떠나서라도 시장이 나가야 할 길이라면 그런 선택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펜하이머가 지금 AI가 뭐 소프트웨어를 다 망가뜨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사실 중요한 건 진짜 그 블루컬러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 많은 종목들을 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크웰 오토메이션 그리고 버티브 홀딩스 이외에 심보틱, 서브로보틱스 이렇게 공장 자동화라든지 뭔가 자동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니까 결국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AI 얘기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봤을 때 전쟁 나고 나서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다우지수를 가져왔는데 다우지수는 불가피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가의 노출도가 가장 큰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조정폭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나스닥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이 3월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3월부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빠지지도 않았어요. 나스닥 박스권이네요. 예. 대한민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해서 그게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도 그런 걸 아는 거죠. 이 내러티브의 연결이 결국 AI를 위한 촉진제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금리를 결국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냐. 지금 관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채권을 점점 더 많이 발행하면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301조를 발동해서 재부과하려는 조사를 또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계산기를 미국 정부가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대국 입장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진 것도 맞아요. 관세가 이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측이 새롭게 그 채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채권 금리를 낮추는 건 시장에 좋은 거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또 다른 관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또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들의 움직임이 에버코어 ISI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 시장은 마치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그 금융사들이 계속 그 사모신용대출 노출도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금융주 다 팔고 헬스케어, 통신 서비스, 그리고 뭐 에너지 막 이런 쪽들 막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오랫동안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은 또 지금 약간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전쟁 그 이후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전쟁이 지금 끝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음 달 이런 상황이 나타난 다음 달에 금융 섹터의 절대 수익률은 73%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의외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S&P 500도 3월 내내 계속 뭐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바닥 잡는 구간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오늘 시장에 있었던 우려들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 또 밤사이도 엄청 급등했던데요. 네, 그 급락을 한 거죠. 내려온 거죠, 밑으로. 급락. 예,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또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 이 익스트림 피어에 들어갔을 때 미국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적합한지 각자의 어떤 매뉴얼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20까지 갔을 때는 뭐가 적당하다. 예,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빅스가 급등한 거죠. 그쵸. 빅스는 예, 빅스가 12% 급등한 거죠. 급등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는 급락. 여기 또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엔비디아부터 준비하셨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1%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1.5% 하락했고요. 사실 뭐 지금 난리가 난 것에 비하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요거 차트 보시면은 네. 잘 버티고 있죠. 이 정도면. 3월 들어서 거의 안 빠졌고 계속 박스권이네요. 엔비디아는. 뭐 물론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기는 네. 한데 그래도 이 전쟁통에도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버티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답답한 게 문제죠. 어쩌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GTC가 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도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드웨어 로드맵을 세 가지 전략적 축, CPU, 그러니까 광학, 지난번에 루멘텀 투자했던 그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스토리지 솔루션, 차세대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아마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메모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를 더 필요로 할 것이며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변수라는 점에서 뭐 명확하게 호재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메모리만 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샌디스크 5.6% 뭐 급락이 좀 불가피했던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CPU 관련주들 루멘텀과 코이어런트, 엔비디아가 투자한 두 개 기업도 같이 루멘텀 8%, 코이어런트 4%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엔비디아가 뭔가 얘기해도 전쟁 이슈로 다 묻혀서 지금 뭐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테슬라. 네. 테슬라도 꽤 많이 빠졌어요. 테슬라 3%까지 하락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괜찮았거든요. 네. 1%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뭐 호재가 있어도 이슈가 있어도 다 덮여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테슬라가 매주 사이버캡을 수백 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구축에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점은 테슬라가 미래를 향한 준비는 잘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지금 바닥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트의 흐름도 조금씩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탄탄한 바닥을 깨지만 않는다면 $400 근처의 등락을 지속한다면 충분히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노리고 있는데 그 전에 XAI랑 합병을 미리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투자한 XAI에 대한 투자금을 스페이스X 지분으로 전환하는 게 승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테슬라에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방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스페이스X 사실 뭐 6월 상장 얘기가 나오더니 최근에는 뭐 3월에 맞아요. 상장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시장 네. 분위기가 상장을 지금 추진하는 거는 조금 미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긴 한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우주항공이잖아요. 네. 또 약간 전쟁 또 네, 관련해서 연결이 좀 될 수도 있기는 하죠. 지금 3월 중순이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아직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뭐 일정은 나오지 않아서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겠고요. 어도비의 실적 발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대 하락. 또 실적 좋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죠. 오라클은 실적이 좋았고 사실 뭐 이렇게 책 잡을 게 없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는데
어도비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같은 소프트웨어고 같이 조정받았는데 기대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가 봐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도비랑 오라클을 비교하면 어도비는 뭔가 대체될 것 같고 오라클은 대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실제로 오라클 CEO도 이번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여전히 어도비에게는 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계속 성장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싶을 네. 것도 같은데 이게 좀 시장이 좀 여전히 가혹한 거죠. 그래서 CEO 사임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몰라요. 원래는 안 좋은 기업의 CEO가 사임한다 그러면 주가는 원래 보통 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불확실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달러 제너럴. 예, 달러 제네럴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아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침체가 온다고 해도 달러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1달러 샵이잖아요. 다이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가이던스가 이렇게 좀 빠지니까 이러면 혹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나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 시즌에서는 조금 가져갈 수 있어서 이게 약간 좀 예고성일까? 예, 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마저 네, 이렇게 만약에 그쵸. 가이던스가 안 좋고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선 업체들이 만약에 1달러에 팔아야 되는데 마진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생산에 대한 뭐 원재료 맞아요.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서 또 그에 따른 부담도 일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쟁 얘기를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밤사이에도 계속 치고받고 성명서 내놓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만의 연료 탱크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거는 약간 선 넘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뭐 지금 뭐 저런 얘기할 때인가요 하셔서 네. 안 그래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요즘 시장 얘기를 많이 못해서 네. 죄송하지만 조금 해봤고요. 여러분이 그 전쟁 얘기가 궁금해하실까봐 근데 전쟁 얘기하면 또 맨날 한다고 똑같긴 지겹다고 해요. 하시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섞어봤는데 네. 여러분의 뭐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다음에 또 어떻게 준비를 할지 생각을 또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 전쟁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오만 연료 탱크 드론 공격은 이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1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기 앉아 있고 나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얘네 시간 기준으로 3월 11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이라서 사실 이게 어제 뭐 국내 증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제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가가 90달러까지 올라간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왜 선박이 피격을 받았다라는 부분 있었잖아요. 근데 이라크에서 출발하는 선박이 세 척이 추가로 피격을 받았어요. 어제 왜 그 방콕 써 있는 배 있었잖아요. 태국 쪽. 그 배였는데 오늘은 또 어디 배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라크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그 원유 원유 운반선이 피격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쪽 뭐죠? 호르무즈 해협 쪽은 완전히 지금 이란이 잡고 있는 게 맞구나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장중에 계속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간밤에 두 명의 인물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가 모즈타바. 네. 예, 이 사람이 도대체 뭐 죽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살아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살아있는 거 맞아요? 예. 본인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뭐 그런가요? 제가 성명서를- 사진을 봤는데 내가 그러니까 잘못 본 건가? 뭐 사진 본인은 안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런가? 예, 계속 이제 두문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굴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네. 제가 잘못 알았으면 다시 네.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즈타바가 호르무즈 폐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또 시장에 아주 큰 변수가 됐죠. 그래서 이란의 새로운 리더가 결국에는 호르무즈 폐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거 보시면은 옆에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너희가 우리의 원유 시설을 또 타격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유 시설을 불태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란이.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미국과 서방 세력 너네 유가 올라가는 게 두렵지? 우리 호르무즈도 폐쇄할 거야. 너네 그리고 우리 석유 시설 타격하면 석유 시설 불태울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나왔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란에서 계속 유가를 잡고 흔들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타냐후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가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란과의 전쟁 발발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젝트를 지하로 이전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걸 보면은 이제 또 결국에는 계속 우려했던 뭔가 큰 한방이 계속 지금 나올 가능성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스라엘이 더 강경한,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하는 것을 완전하게 얻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는.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카드를 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란은 유가 잡고 흔들겠다는 거고. 그리고 어제 그 협상 내용을 3가지를 이렇게 짜서 줬잖아요. 대통령이. 예. 뭐 물론 그게 다 뭐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변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저는 던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뭔가 이 극단으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는 게 왜 뭐 물론 모든 스토리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극단으로 치닫다가 이제 끝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모주타바와 네타냐후의 메시지가 하나씩 좀 있었고요. 미국 쪽의 상황들이 제가 보고 있는 건 계속 미국 쪽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좋지 않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첫 주에 113억 달러를 지출했다. 돈을 어마무시하게 쓴 거죠. 네. 항공모함 2척도 썼고 5천 개 이상의 미사일 목표물도 타격을 했고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여론이 좋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게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미국의 최종 목표가 뭔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원하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며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 정권 교체야 아니면은 뭐 모주타바 사살이야 아니면은 뭐 이란을 완전히 먹겠다는 거 이게 되게 애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지도 그렇고 트럼프의 메시지도 그렇고 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계속 개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를 좀 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도 좀 답답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고농축 우라늄, 이스라엘이 얘기한 고농축 우라늄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포인트가 언제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지금 뭔가 계속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래놓고 뭐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 작전이 컴플릿 되는 그 타이밍이 언제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결론적으로 베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밤에 저가 매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했던 건 쿠바까지 이번에 타겟으로 얘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세 나라 모두 중국과 친한 나라니까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 전에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거구나에 대한 추론은 가능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중국이 그걸 눈치를 채고 쿠바랑 관계 강화 합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에서도 치이고 밖에서도 치이고 지금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까 보셨던 야 빨리 금리 내려 이런 식으로 약간 급발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베센트와 허리펑 이 미중 양국 그 대표단이죠. 대표단이 15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좀 카드를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실마리를 좀 풀어갈 수 있으려나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왜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가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IB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가 쉽게 안 떨어지네. 지금 벌써 2주 지났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도 불가피하게 상향해야 되고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도 하향할 수밖에 없어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높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가정은 어쨌든 전쟁이 계속 더 장기화 된다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쓴 거죠. 맞아요. 지금 근데 3월에서 4월까지 브렌트 유 가격이 98달러. 근데 이게 그리고 전쟁이랑 유가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한들 과연 유가가 정말 빠르게 예전처럼 정상화될까? 내려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IB들이 하고 있는 거고 IB들이 이렇게 의견을 좀 꺾었다는 건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진행됐고 어쩌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가는 생각보다 높은 구간을 오래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지금 일부 정유시설 타격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정상화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우려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시티그룹에서도 그래서 유가를 소폭이지만 높여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비들의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건 생각은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아이비들의 이런 판단과 숫자가 바뀌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거기서 뭐 이렇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내서 결과론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거잖아요. 그걸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이들도 알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러다가 또 꺾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급격하게 S&P 500 전망치를 급하게 내렸다가 다시 올렸던 거 그거 봤던 게 딱 작년 4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들고 나왔을 때 갑자기 꺾었다가 다들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꺾었다가 근데 그게 타코가 되면서 다시 다 높이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뭐 비슷하게 트럼프가 키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걸 다시 올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들이 봤을 때는 내리는 게 적당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전망치는 올리는 게 적당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1970년대와 같은 석유 파동을 촉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미국도 나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비축유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제도 나왔지만 뭐 G7이 합작해서 뭐 4억 배럴, IEA에서 4억 배럴 방출한다 그랬는데 여전히 임시방편일 뿐이다. 그리고 저거 만약에 방출하면 저기도 곳간이 비는데 그거 어차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 유가는 계속 높은 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미국도 결국에는 미국은 석유가 있잖아라고 했지만 휘발유 가격이 외부 효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11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에 폴리마켓 기준으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수입할 확률, 수입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싹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원과 상원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확률이 45%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보다 이란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집을 부리고는 있습니다만 에너지부 장관이 나와서 왜 저번에 SNS 올렸다가 지운 사람 있잖아요. 네. 그걸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이번에는 의견 표명을 하러 나온 거겠죠. 네.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네. 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심중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는 거고 이달 말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 나온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베센트가 가능한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로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이제, 때문에 미국에서 점점 변화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여론을 계속해서 이제 안정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 이슈가 이번 주 안에 조금 뭔가 실타래를 좀 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는 관련해서 우리 김덕일 의원님 모시고 중동 정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뒤에 종목 움직임만 할게요. 네, 이거는 되게 중요해서. 네. 그래서 내가 막는 것 같잖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빠르게 할게요. 네. 에너지주 요거 보시면요. 에너지주 급등했어요. 알고 있죠. 옥시덴탈, 네. 쉐브론 신고가 경신한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화학주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가격 올라가면 화학주 다시 봐야 된다도 있고요. 그리고 비료 관련주 또 신고가 네. 경신했습니다. CF 인더스트리, 뉴트리엔 이런 종목들 있고요. 그리고 여가 관련주는 부진한 가운데 방산주가 부진했지만 팔란티어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이런 그 드론 관련주들 네. 같이 올라왔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선주 얘기가 좀 있는데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명선님 죄송해요. 또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여러분께 어디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김덕일 위원님 모시고 할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이제 여러분 3%띠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요 이슈가 있다고 핫딜 소개를 안 하면 또 이 업체들은 또 뭘로 먹고 삽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일단 소개해 드리는데 이거 작년에 요거 아미 셔츠 소개해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톡톡한 소재의 셔츠 저희가 시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또 가지고 왔습니다. 푸른 컬러, 예, 여기 저희 블루 컬러 가지고 왔고요. 여기 아미 마크 있는
딱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또 힘이 있는 그런 면 소재입니다. 우리 또 잘생긴 명성 앵커도 좀 레이어링한 것처럼 이렇게 입고 있는 한번 비춰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입을 수 있는 아미 셔츠 남녀 공용 긴팔 셔츠로 X20부터 X라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봄에 입기 좋은 깔끔한 두께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저희가 10만 원 극초반대로 준비했습니다. 10만 9천 원에 아미 스몰 하트 남녀 공용 셔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잠깐 비춰주세요. 저희가 이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은 운동하셔야죠. 근데 또 봄이 오면은 이게 밖에 또 미세먼지 많고 황사 많아가지고 오늘은 나가서 운동 못하겠네 하시는 분들 접이식 실내 사이클을 한번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3만 원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2월에 바로 따끈따끈하게 신상 업그레이드 모델이고요. 공간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딱 이제 앉아가지고 운동하시면서 딱 앞에다가 이제 모니터 두시고 편안하게 집에서 아주 많은 공간 차지하지 않고도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제품 10단계로 안장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운동기구 집에 한번 필요하시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사서 여기다 빨래 얹어놓고 하시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 제품은 저희가 최초 23만 원대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안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이제 중동 관련한 내용들 김덕일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글로벌 시황맨 박명선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